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은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우려 속에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99% 상승을 하면서 2,729포인트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코스닥 4.5% 상승을 했습니다. 878포인트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네요. 코스피의 하루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소폭의 좀 하락세가 있었지만요. 그 이후로 또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장 막판까지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중에 가장 고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729.68포인트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하루 흐름도 살펴볼까요? 9시 부근부터 계속해서 찬찬히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878.15포인트로 마감을 지었네요. 네, 코스피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2,254억 원 물량을 담아드리는 모습이었고요. 개인과 외국인 팔자세 나선 가운데 개인이 2,079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437억 원 매도 우위 보였네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 보였네요.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사자세 물량을 담아드렸는데요. 2,803억 원 물량 담아드렸습니다. 반면에 기관도 1,221억 원 물량 담아드린 가운데 개인 홀로 4천억 원 넘는 물량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빨간불 킨 가운데 삼성전자 1.49% 상승을 하면서 74,800원 선까지 오늘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근 들어서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45만 5,500원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어땠을까요? 2.76% 오늘 반등세 나왔습니다. 13만 50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네이버도 오늘 1.88% 상승을 하면서 32만 원 선 올라와 줬네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도 모두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3%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LG화학은 4.98%로 오늘 많은 상승폭 보였습니다. 카카오도 오늘 4% 넘는 반등세 나와주면서 9만 원 선을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91,900원 선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대차는 이거를 연속 또 빨간불 켜면서 오늘 1% 가까운 상승세 가져갔네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빨간불 킨 가운데 오늘 게임주가 선방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살펴보시죠. 2.48%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3.5% 계속해서 빨간불 흐름 이어갔고요. 펄어비스 오늘 8.9% 상승폭 크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만 원 선까지 도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LNF 5%, 카카오게임즈 4.37%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역시나 게임주 선방한 가운데 위메이드가 오늘 1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만 8,700원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LGB 오늘 8.25% 상승 흐름 가져갔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86,400원 선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첨보 5%대 상승세, 리노공업도 오늘 2.18%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유로스타 전문가님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 도구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으로 전문가님께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로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전화 연결로 만나 뵙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상승폭이 좀 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이에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선 뭐 전쟁도 일단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 일단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처럼 일단 좀 반등이 나왔고, 현재 상황은 이제 반등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800선을 일단 돌파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일단 조금 더 올라오더라도 일단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네, 아무튼 이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기수 흐름 좀 살펴봐 주셨고요. 오늘 4거래일 만에 모처럼 반등세, 특히나 또 기간에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해요, 전문가님. 네네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 빨간불을 킨 하루인데요. 뭐 워낙에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던 장세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49% 좀 상승을 하면서 SK하이닉스도 2%대 상승세, 반도체 주가가 조금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반도체가 조금 그러니까 좀 그나마 좀 덜 빠지고 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조금 이제 삼성전자도 좀 상승하면서 조금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좀 상승함으로써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씩 좀 움직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본다면 아마도 조금 네, 그래요? 그냥.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일단 조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오늘 반도체 대표주 중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 2% 상승세, DB하이텍은 오늘 7.5% 상승폭 좀 크게 가져갔습니다. 이 DB하이텍 오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장 초반부터 좀 급등세가 있었거든요. 66,700원의 시초가에서 71,700원 선까지 좀 5,000원 가까이 올라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장기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일단 2월 14일에 일단 저점을 회복하면서 사실상 그 전날에도 2월 15일에도 상승이 나왔지만 좀 눌림 조정 줬는데 역시나 저점 깨지 않고 오늘 좀 강하게 좀 상승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올라온다면 내일도 하루 정도 올라온다면 아무래도 일단 77,000원 가까이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일단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보다는 좀 주가도 가져온 반면에 약간 대표 반도체 테마주로 일단 속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청자들이 조금 눈여겨보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반면에 좀 하락을 하는 종목으로서 이 GSE 그리고 뭐 중앙에너비스 등 이 천연가스와 석유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에 대한 완화 우려감이 좀 빠지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또 전쟁이 끝났다 아니면 없어졌다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빠질 때 조금 담아가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GS 그리고 S-오일 이런 종목들 조금 빠지긴 했는데 다시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것도 일단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료 관련주들도 조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사료 관련주들도 좀 같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요럴 때 같이 움직이는 테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일단 지금 이제 모든 종목이 다 빠진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좀 덜 빠지느냐 못 올라갔느냐 이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현재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매수 타이밍이 남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일단 중앙 에너지스 같은 경우는 좀 시청도 가져온 반면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또 다시 빠지면 매수 타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쟁과 상관없이 한번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매수 타이밍은 아무래도 노란 톡방에서 조금 더 설명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더 이상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으로 일단 보자면은 아직도 일단 나쁘지 않고 전쟁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일단 또 상승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일단 가장 좀 대표적인 거는 SK 이노베이션 쪽을 일단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 종목을 딱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전망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전반적인 에너지주와 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또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의 반발 매수세가 오늘 좀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갔거든요. 10%대 폭등세가 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또 게임주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펄어비스도 10% 가까운 상승세 보였고요. 오늘 위메이드가 12% 상승세, 위메이드 맥스가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주도 오늘 5% 가까운 상승세 보였고요. 전반적인 게임주가 오늘 좀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네, 이외에 NC소프트만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게임주들 어떻게 보십니까? NC소프트가 오늘 코스닥 지수가 4% 넘게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4%대 하락세를 보였네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게임주 관련해서 하락하면서 좀 많이 하락 안 하고 일단 좀 그랬던 게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주에 거의 하한가 정도 일단 왔었고요. 그리고 하한가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내려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3일 정도 일단 생보를 보이다가 원고점을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좀 상승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그 위메이드 그때 그 하한가를 맞고 너무 이제 좀 공격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공격적인 매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일단 기관과 외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일단 노린 거죠. 그래서 일단 3거래일 동안 매수를 좀 모아가지고 와서 좀 오늘까지 좀 지켜 올렸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일단 노란톡방에서도 저희가 위메이드 맥스를 일단 좀 오늘 어저께 진입했었죠. 그래서 오늘 좀 성공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다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그 2월 10일에 일단 저점이 일단 돌파됐기 때문에 만약 저점만 지켜준다면 최소한 3만 원이나 3만 4천 원까지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게임주가 일단 계속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나쁘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러니까 시청자님께 조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테마가 그래도 게임주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신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위메이드 맥스가 대장주 역할을 했지만요. 펄어비스도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8.9%대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요. 펄어비스에 대한 차트 분석도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목요일 이후죠. 목요일 게임들이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진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좀 상승해서 가고 있는 거 봐서는 역시나 게임주는 아직까지 일단 테마가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치면서 시대에는 아무래도 게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로 일단 관련된 좀 호재가 있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재료는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보시면은 2월 14일 이후부터 약간 기관과 외인이 일단 매수를 좀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좀 기관에서 좀 세게 들어왔던 날이 오늘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적어도 아마도 11만 원대까지는 무조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일단 13만 원까지는 일단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11만 원대만 유지한다면 13만 원까지도 가까이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 노란톡방에서 위메이드 맥스에 대한 이 또 매수와 매도 종목 또 공략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익을 내셨다고 하는데요.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또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기억
해 주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게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상승을 한 가운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아직 또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내지는 좀 관심 있는 게임주 있으실까요? 네, 저 일단 좀 게임주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일단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도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시대에 조금 그러니까 좀 갈만한 종목들이 일단 뭐라가 있냐면 게임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살펴본다면은 지금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땐 네오이즈 홀딩스라든가 아니면 일단 그 넥슨 GT 그리고 일단 또 한 가지로 일단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세 종목을 일단 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주를 항상 볼 때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일단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추세선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아마도 대세 상승으로 가긴 좀 어려울 거예요. 다만 그렇지만 저항대로 맞을 때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최소한 오늘의 저점 그리고 어저께 저점은 깨트리지 말아야지만 상승이 좀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의 저점을 또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지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게임 테마 NFT와 관련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상승을 또 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늘 모처럼 좀 급등세 보였습니다. 14.46% 상승을 하면서 오늘 상승폭 크게 가져갔습니다. 컴퍼니 K, 강구합권, 카카오 게임즈도 NFT 관련주로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브도 NFT 관련주로 오늘 7%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파란불을 킨 종목도 보이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NFT 관련주들.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NFT 관련주라고 하지만 좀 상당히 조금 무거워서 좀 상승을 좀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도 예상을 뒤엎고 7거래일째 일단 저점을 일단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7일 날이니까 2월 4일이죠. 2월 4일에 저점 깨트리지 않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28만 5천 원 그리고 30만 원대 쉽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조금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NFT 관련주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위메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런 경우는 딱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같이 보면 되는데 위메이드도 사실상 오늘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주로서는 일단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또 위메이드 이런 정도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 테마가 있다 보니까 정통적으로 일단 좀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시총도 좀 무겁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종목을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두 종목을 일단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아마도 또 30만 원 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네, 하이브 30만 원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이 또 관심 종목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 살펴봐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모처럼 또 LG 에너지솔루션 강부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 어제는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2.76%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아직도 또 많은 분들의 또 관심 종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차트 분석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희가 이제 좀 보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도 일단 45만 원대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사실 45만 원대에서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만큼 일단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지난번에부터 저점이 44만 원, 44만 5천 원이니까 아무래도 저는 44만 5천 원 깨지 않는다면 한번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무래도 일단 시총이 너무 좀 무거워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일단 좀 조금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3% 정도나 5%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일단 아무래도 좀 기관이랑 개인이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은 좀 팔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44만 원 정도나 44만 5천 원 정도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50만 원 초반 내지는 49만 원대까지는 10%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일단 좀 조심스럽게 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또 긍정적인 전망 내비쳐 주셨는데요. 또 원전 관련주도 오늘 에너토크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에너토크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타 또 원자력 관련주 한전산업 11% 상승세 보였고요. 한전기술은 6.58%, 보성파워텍 오늘 9%대 상승 흐름 가져갔었는데요. 원자력 관련주 요새 또 정책 대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했지만 저희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이제 한신기계 같은 거 전부터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신기계라든가 에너토크를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를 좋습니다. 들면 이제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정부 탈원전 정책에도 이제 원전 의존도 일단 증가 이런 뉴스가 일단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상승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네요. 지금 오늘 현재 보시면 한신기계도 많이 네네네. 상승했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일단 오늘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좀 노렸었는데 사실 좀 상한가까지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좀 아쉽게도 3,800원대 저항을 못 이기고 조금 주저앉으면서 조금 끝났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조금 상승을 하면서 딱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내일이라도. 근데 아무래도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그 위쪽 상단에 일단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15,000원과 18,00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같은데 한 번에 18,000원까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아직도 위쪽으로 좀 올라갈 공백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종목을 일단 진입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상한가까지는 성공을 못했어요. 상한가까지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만약에라도 내일 4,000원 돌파한다면 이 종목도 역시나 일단 4,800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하고 한전산업 일단 두 종목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아직 저는 일단 상승이 시작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일단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 간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만약 간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10,000원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쪽 상단이 그 17,000원대니까 17,000원대까지 가기 전에 아무래도 일단 14,000원에서 한번 저항, 17,000원 한번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상승하더라도 9,500원대는 유지해주는 게 일단 상승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한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 또 미래 가치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한전산업하고 이제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 달에 보시면요. 4월 5일 날 급등 후 옆으로 횡보가 나왔죠. 그렇죠? 횡보가 나오고 한 5일 정도 횡보가 나온 다음에 급등으로 좀 이어지고 시세를 폭발하고 나서 내려온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추세선에서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삼각수렴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형태로서는 아마도 4,000원 그리고 4,800원대 돌파된다면 충분히 신고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전산업, 한전기술, 우리기술 일단 차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기술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간 삼각수렴 형태를 거치면서 아까 전에 보성파워텍이라든가 한전산업이라든가 거의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차트가 한전기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 고점 이후 사실상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됐고 행보를 좀 길게 나왔죠. 그래서 한번 급등 나왔는데 눌림이 상당히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이제 상승이 좀 세게 갈 수 있습니다. 눌림이 적게 나온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주목했던 뭐 에너테크 그리고 한신기계 그리고 한전산업 그리고 보성파워텍 그리고 우리기술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원자력 발전 테마에서 거의 조금 압도적으로 일단 차트를 만들어가는 세력이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좀 예를 들어서 공시가 나왔다. 예를 들면 뭐 뉴스라든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같이 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 에너테크가 만약에 25% 정도에 30% 갔다. 그럼 다른 종목 예를 들면 일단 1%나 2%대든 2%대 종목을 따라가셔갖고 한 예를 들면 시세 차익을 좀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대장주가 만약에 거의 25%나 상한가 가까이 가면 다른 종목들도 거의 10%대까지는 거의 잘 갈 수 있는 이런 흐름.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엔더테크가 좀 상한가를 갔죠. 네. 네, 좋습니다. 이 원전 관련주들 하나하나 또 짚어봐 주셨습니다. 오늘 좀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상승을 많이 하고 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속에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14%대 상승세, 네오위즈 홀딩스도 오늘 7.55%, 위지트와 FSN도 6%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비덴트도 오늘 4.8%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타 비트코인 관련주도 모두들 빨간불 켜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반등 속에 강세를 보였어요. 또 두나무와 빗성코리아가 유니콘 기업으로 또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나무 관련주들도 오늘 대성창투를 비롯해서 하나투자증권 4~5%대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요. 전문가님 몇 종목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이제 또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일단 그리고 아까 전에 비덴트, 네, 이 종목들을 일단 저희가 또 설명을 드렸고 하나 투자증권, 요 종목들을 일단 설명을 해줬고 어저께 일단 미리 설명을 드렸거든요. 정말요? 네네네, 이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다시 설명드렸는데 저희는 일단 실제로 우리기술투자랑 우리기술투자를 들어갔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정확하게 일단 여기 9,900원대부터 일단 청산을 했고 일단 10%대 이상을 일단 수익을 좀 했는데요. 미리 일단 이렇게 일단 예상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결국 10,000원대를 넘지 못하고 조금 맞고 떨어졌는데요. 10,000원대에서 일단 좀 정지가 됐다면 아주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000원대만 고정이 됐다면 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역시나 조금 시세 차익만 주고 오늘 일단 26%까지 상승했다가 저희도 일단 이 틈에 입절을 하긴 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다면 내일 한번 12,000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갤럭시와 머니라든가 뭐 다른 종목들도 역시나 상한가는 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로서는 아무래도 우리 기술 투자가 아무래도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어째 보시면 두 번째로는 비덴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비덴트 살펴봐 주겠습니다. 네네. 비덴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내일 좀 상승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예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미리 드렸는데요.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14% 정도 올라가다가 좀 맞고 들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18,700원대까지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조금 못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더 해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아마도 일단 18,000원, 2만원대 올라간다면 충분히 뭐 25,000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두나무 관련주로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우선 우리 기술 투자를 보면서 다른 종목을 일단 보신다면 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오늘 들어갔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저희가 시청자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좀 아쉽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익을 많이 못 내고 3% 정도 수익 내다가
조금 익절하거나 뭐 요 정도나 본절하고 나오나 이렇게 딱 빠져나오긴 했는데 우리 기술 투자만큼은 역시나 좀 많이 못 가고 있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쉽지만 내일도 조금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급하게는 일단 못 올라가겠지만 내일도 조금씩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를 비롯해서 또 살펴봐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가까이 또 육박을 하고 있고 점점 이제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으로 돌아선 가운데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상승 흐름 또 가져갔거든요. 제주항공이 오늘 10% 상승세, 오늘 야놀자도 장중에 10% 넘게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에어도 5.75%, 대한항공도 3.6% 상승을 했고요. 야놀자 관련주 인터파크가 오늘 10% 넘는 상승세 보였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지노주도 오늘 빨간불 켰고요.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면세점 관련주. 뭐 여러 네, 종목이 우선 많습니다. 네네네. 우선 뭐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네. 한 종목씩 일단 보도록 할게요. 우선 좋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좀 올라갈 뻔했었는데 올라가다가 일단 조금밖에 못 올라가 밀렸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대한항공이 조금 주가가 무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못 올라간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현재 지금 빠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인 거고 만약에 좀 그 중에 가장 좀 효과를 봤던 종목이 아무래도 좀 제주항공 이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그 지난번 1월 28일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고 옆으로 5거래일 정도 행보 보이다가 오늘 또 5거래일 행보를 하고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좀 10%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사실상 시총에서는 1등이 아니지만 상승세의 차트 모양으로서 1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 쪽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항공 쪽에서는 현재 대한항공보다는 차트적으로는 제주항공이 더 이쁘게 잘 가고 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간다면 혹시라도 23,000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현재 보시면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못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대한항공보다는 좀 다른 종목 위주로 조금 보시면서 이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두 번째는 오늘 또 진에어라는 종목이 좀 올라갔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는 내일 올라가더라도 아무래도 일단 19,000원, 2만 원대 한번 저항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만약에 2만 원대 돌파된다면 한 번쯤 10%더 올려서 22,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파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항공주는 일단 요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터파크는 오늘 일단 야놀자 관련주, 여행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항공주는 대한항공보다 지금 제주항공이 조금 슈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야놀자 관련주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야놀자 관련주로서는 인터파크 이제 조금 이슈가 조금 있는 종목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항공주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같은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주항공이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우선 상승을 만들어 놓고 옆으로 4거래일째, 5거래일째 행보한 다음에 오늘 위쪽에서 샛별 모양으로 딱 차트를 좀 만들어 줬는데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여기까지가 6,400원대까지가 한번 저항을 주려고 여기까지 만들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 올리면서 거래량을 좀 터뜨렸다는 게 조금 뭐랄까 좀 안쓰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만 보면. 그래서 오늘 만약 시청자님 이 종목을 보유하셨다면 내일이라도 조금 6,400원 돌파 못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럼 그도 그럴 것이 보면 오늘 기관과 외인이 4거래일째 모아왔다가 개인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이라도 조금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그동안 박스권에서 좀 헤매고 있다가 약간 위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삼각 스림 형태로 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일단 계속해서 방향을 상방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겠느냐. 생명 쪽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조금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고
상승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많이 못 올라가더라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행 관련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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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시면 일단 오늘 좀 상승폭이 좀 컸던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현재 차트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의 고점이 15,700원대 요쪽을 일단 넘지 못하면 조금은 저항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내일에도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15,700원대가 넘어가는지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그 코로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재보다는 조금 좀 여유를 좀 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당장에는 나빠질 것보다는 당장에 조금 좋아질 확률이 조금 좋은 쪽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노란 풍선도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일단 현재 보시면 인터파크라든가 노란 풍선 다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 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여행이랑 차트가 비슷하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종목분에서는 모두 투어랑 참 좋은 여행 그리고 인터파크 요 세 개 중심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롯데 관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관광 쪽으로 가 있지만 카지노 쪽에 좀 가까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이 보시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선 인터파크가 가장 거래량이 또 많고 또 그리고 CNC 같은 경우도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지만 상승을 좀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로서는 롯데 관광 그리고 인터파크 그리고 참 좋은 여행 뭐 이 정도 일단 위주로 일단 보시면 상당히 조금 여행주로 일단 잘 보시는 거라 생각하고 있을게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인터파크가 이제 차트가 무너질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도 조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가 만약에 조금 눌리는 건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5,000원 이하로 깨진다면 그때는 다른 여행주도 아마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흐름상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행주와 항공주들, 여타 리오프닝주들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또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받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주시면 매일매일 전문가님의 이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지금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바로 종목에 대한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만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위메이드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세 나오면서 12% 상승한 위메이드인데요. 10만 8,700원 선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9만 7천 원의 시초가에서 오늘 11만 원 선까지 도약을 또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의 장중 고점은 11만 원, 가장 종가는 10만 8,700원이었습니다. 네, 위메이드 매수가는 12만 원이라고 해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비중 1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그 12만 원대라고 하니까 저희도 일단 이 노라톡방에서 일단 보유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만 원대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좀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단 시장도 함께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날 보시면요. 그날 하한가를 맞으면서 좀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이때 기관과 매도가 던진 물량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300만 개 정도 되죠. 그래서 토탈 600만 개. 그리고 거의 2거래일 동안 거의 1000만 개역 정도 던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동안 또 3일 동안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 거의 그때 던진 거에 거의 60% 정도 나왔거든요. 이 정도 들어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1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무난히 일단 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좀 세게 올라온다면 12만 5천 원대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70% 정도 줄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남아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12만 원대 돌파해서 만약에 일단 그 14만 원대까지 돌파된다면 그때 한번 또 저항을 맞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일단 비중을 좀 한번 줄이시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맞고 떨어진다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10만 원대 초반까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비중을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줄인 만큼 담아준다면
비중을 일단 그때는 이제 다시 담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계단식 박스 패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현재는 시그널 자체는 지난번 악재로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지만 시그널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하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슈를 만들어내서 하락을 됐기 때문에 명분을 일단 만들어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가 아마 10만 6천 원대니까 10만 원대부터 저희가 아마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명분 때문에 저희도 일단 크게 세게는 많이 못 들어갔지만 아마도 크게 이슈만 없었다면 뭐 위믹스란 코인이죠. 그 코인과 일단 코인에 이제 말해서 팔아서 그 회사의 수익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온 걸로 일단 돼서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이때 매수를 못한 거 많이 못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지금 상황이 한 번 더 온다면 더 잡아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올라갈 때 12만 그리고 12만 5천 원대 비중 50% 정도 축소 그리고 14만 원 가까이 가서 저항 맞으면 50% 축소 그리고 나머지는 끝까지 길게 가져가시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려오더라도 시청자님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요 패널로 내려오는 박스권 있죠 하단 요거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네. 이렇게 보시면서 올라가면 위쪽 추세선 보이죠? 이렇게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잡고 위에서 팔고 여기서 잡고 위에서 팔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엔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 올라갈 때 팔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가져가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홀딩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H&M입니다. 매수가는 32,000원, 비중 10%인 가운데 오늘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NHM은 오늘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소폭이 상승을 하는 흐름인데 이 증권가 리포트 분석이 좀 분분합니다.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의견이 좀 분분한 가운데 H&M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5,250원에 종가, 매수가는 32,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0%.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이거를 연속 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 27,850원이 가장 고가였고요. 오늘은 25,250원에 종가 마무리되었습니다. H&M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종목 상담하다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H&M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에 저평가돼 있다라고 일단 매번 말씀드렸고 노란 톡방에서도 제가 이제 2만 원대 그리고 일단 22,000원대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 차트를 올려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상황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지금 상황에서는요. 한 번에는 못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서 26,000원과 28,000원대 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2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담고 위로 올라가면은 26,000원, 28,000원대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시청자님의 보유하고 있는 단가도 아마도 최적의 단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3월달, 6월달까지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거의 3월달 다 아직 2월달 끝나지 않았지만 조금 반등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올라올 때도 보면 29,000원대에 한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6,000원과 2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형님.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저항이 주는 자리에선 삼성전자를 할지라도 비중을 좀 줄여달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아니라 예를 들면 테슬라라도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저항이 오는 자리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고 내려가서 지지받는 자리는 담아주시고 이렇게만 한다면 시청자님 웬만한 시청자님 거의 수익 내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은 H&M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아직 인기 종목이 아니라는 게 좀 단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12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영업적인 수익 보십시오. 7조 7천억 원. 너무 저평가돼 있어도 너무 저평가돼 있다. 다만 인기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만 잘 간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M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현대차입니다. 매수가는 20만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 현대차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8만 2천 원의 종가 상황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수가 20만 원, 비중 30%라고 하네요. 네, 20만 원은 현재 조금 비중이 조금 높은 상태인데 아마 그래도 20만 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수급 상황을 본다면 지금 최근 거래일에 일단 매수의 반등의 주체가 누구냐면 지금 보시면 거의 7거래일째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아마도 올라가더라도 아마 20만 원 초반 근처에서 한번 저항을 줄 수 있는데 시청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부분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또 올라오더라도 20만 원대 한번 저항을 줄 수 있고 만약에 20만 원이 아니면 19만 4천 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19만 5천 원부터 20만 원대 저항 주면 가감하게 비중을 50% 정도 줄여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해서 20만 원, 21만 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끝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최고 고점 돌파될 때까지. 일단 그 정도를 일단 강력하게 보시고 대신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을 줄여야 될 때는 한번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줄인 다음에 말이죠. 바로 일단 상승을 못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그렇죠? 현재 지금 보시면 에코nomi부터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외봉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쌍바닥 찍고 올라간 것 같아요? 한 번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오면 쌍바닥 찍고 올라온 건데 이건 지금 현재 외봉으로 한 번에 올라온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쌍바닥 찍고 올라온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애매한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확실히 매집을 세력들이 여기서 세력이란 말이죠. 이 형들 말하는 거죠. 외국인 기관이 세력을 확실히 매집을 못한 상태에서 올라오다 보면 역시나 저항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고 돌파된다면 가져가십시오. 네, 가져가면 언제까지 가져가냐면 현재 삼성전자는 최고점 뚫기가 쉽지 않겠지만 현대자동차는 아무래도 24만 원, 25만 원대까지는 한 번쯤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0만 원대 저항이 일단 돌파되고 지지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1부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유로스타님 함께해 주시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2부 때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유로스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